되셨죠? 네, 3월 말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말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항카드 이런 게 나와요. 문항카드 21쪽, 30쪽, 40쪽 자 보세요. 보세요. 이게 문항카드 1이 21쪽이고 문항카드 2가 30쪽이면 10쪽이나 되잖아요. 그쵸? 그럼 저게 문항카드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더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건 생각 안 하시나?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21쪽, 30쪽, 40쪽, 50쪽, 61쪽. 문항카드가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의 문항카드가 이게 막 10쪽씩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있다는 얘기는 저기에 뭔가 문제만으로 10쪽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10쪽, 11쪽이 문제만으로 되나?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문항 분석 결과 요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논술 등 필답고사와 면접구술고사, 네오르네상스의 면접구술고사, 그리고 선다형고사, 재외국인 특별전형의 선다형고사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 문항 1번 안에는 2개의 문항이 있는데 1번 안에 2개의 문항이 있는데 교육과정으로는 이런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를 했고 교육과정 준수 여부는 당연히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요약본인 거예요. 요약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 준수 여부가 동그라미다. 즉 선행학습 영향이 없어도 선행학습의 영향이 없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근데 그걸 증명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이걸 증명하려면 문제를 보여주고 그거 문제에 따르는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이거 너네 배웠잖아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고 그게 고등학교의 어느 과정에서 배우는 것인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굉장히 어떤 대학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 논술을 보거나 아니면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보는 학교에 있어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문항 카드에 가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채점 기준. 그쵸? 점수 배정은 각 논제당 100점, 기본 점수는 60점을 줄 것이고 기준 점수는 뭐 상으로는 100에서 90점 사이, 그래야 중은 89점에서 70점 사이, 하는 69점에서 0점 사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점을 해서 채점을 한다. 나아가서 논제 2에 있어서는 뭐를 했으면 10점, 뭘 했으면 10점, 뭘 했으면 10점, 뭘 했으면 10점 해서 총 40점이 돼서 기본 점수 60점에다가 40점을 더해서 100점 만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은 뭐 금속 원소 CDE를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했으면 2점, 부분 점수 없음, 금속 원소만 제시하면 0점. 그리고 자유전자의 움직임에 의해 금속 결합이 유지되어 뽑힘성, 펴짐성이 유지되면 3점.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 5점인데 답안에 결합 유지가 포함되어야 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6번이잖아. 6번. 6번이니까 그 앞에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출제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문제 해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고 채점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인 경우에는 안 되냐? 학생부 면접인 경우에는 학생부가 아이들마다 다르고 그 학생들을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학생부 면접일 때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지만 논술 문제나 제시문 기반 면접, 그러니까 학과 면접이라고도 하죠. 그 제시문 기반 면접, 제시문을 주고 면접을 보는 경우에는 이 제시문이 뭐였고 문제가 뭐였는데 이 고등학교 어디에서 배우는 거다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럼 3월 말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나오면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대학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좀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면은 이거 이런 거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런 기출 문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 학부모 입시교실 할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지금 한 달 정도가 채 안 돼가지고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전형계획안은 이 당해년도 2학년 학생들의 선발 방식을 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에. 그래서 이제 당해년도 고2 학생들의 선발 방식을 고지를 하는데 이 수시와 정시 전형의 전체 계획이에요. 그래서 전체의 그 수시와 정시의 전체가 같이. 그러니까 모집 요강은 수시 또는 정시잖아요. 근데 전형 계획안은 수시와 정시 이렇게 두 개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다. 이게 전체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요 변경 사항이 제일 중요해요. 주요 변경 사항. 주요 변경 사항이 제일 중요해서 전형이 신설됐거나 폐지됐거나 전형 방법이 변경됐거나 전형별 모집 인원이 변동됐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타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것들을 저걸 중심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형 방법이 변경된 게 없는지, 그거를 맨 앞에다가 해놓거든요. 그래서 전형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거 이런 것들을 맨 앞에다 놓기 때문에 주요 변경 사항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을 잘 보시는 게 필요하고, 전형별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교과 전형으로 700명을 뽑아요. 그럼 많이 뽑는 거예요? 적게 뽑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교과 전형으로 700명을 뽑는다. 그러면 많이 뽑는 걸까요? 적게 뽑는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3,000명짜리 대학에 교과 전형으로 700명을 뽑는다. 그쵸? 예. 네. 근데 모집 단위가 50개면, 자, 700명인데 모집 단위가 50개예요. 그러면 한 모집 단위당 20명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한 모집 단위당 10명 뽑아. 그러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네.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집 요강이나 전형 계획안을 보지 않으시면은 자꾸 700명, 300명, 400명 이런 숫자만 자꾸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700명, 300명, 400명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모집 요강이나 전형 계획을 한번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적게 뽑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다르다니까요. 접근하는 인식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져요. 제가 뭐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선배 학부모님들께서는 다 지금 경험하신 걸 거예요. 야, 이거 엄청 많이 뽑는데 여기는 이거밖에 안 뽑네?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되셨죠? 예. 그래서 전형별 모집 단위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시를 70%를 뽑는데 수시 70%를 5개 전형으로 쪼갠다고 치면은 한 전형당의 비율은 되게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수시가 많다고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된다 라고만 무조건 주장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정시는 전형이 하나지만 수시는 전형이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의 전형을 합쳐서 60%, 7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잡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자꾸 놓치신단 말이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지원 자격이나 전형 방법 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몇 학년 대상이라 했어요. 몇 학년 대상. 이거는 2학년 대상이라 했잖아요. 2학년. 그러니까 2학년 대상이라 그랬으니까 그 2학년 대상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자꾸 봐야 돼요. 2학년 대상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로 원서 쓸 게 아니잖아요. 원서 쓸 게 아니니까 3번보다는 1, 2번이 좀 더 중요하고 2번보다는 1번이 더 중요한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전형이 폐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전형으로 갈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방향성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수능 선택 과목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 계획안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인원이 몇 명이 바뀌었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보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어떻게 집어넣어서 할 수 있을 거냐. 되셨죠? 예, 우리한테 어떻게 집어넣어서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 되셨죠? 그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유궁정님, 그럴 수도 있는데, 수시에서도 무전공 선발을 할 수 있어요. 수시에서도 무전공 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수시에서도 무전공 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두시면은, 꼭 수시 모집 인원이 무조건 줄어든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학종을 염두에 두시고, 무전공이면 학종으로 뽑기가 어려우니까, 저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 곁다리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계열 적합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과대학을 전체를 무전공으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를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것도 핵심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시 같은 경우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교과 같은 경우도 무전공으로 선발할 수 있잖아요. 그 대학들이 지금 고민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낮에도 이제 대학 두 군데랑 통화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입학처 계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어디다가 배치할 거냐. 정시 같은 경우는 그걸 군을 어디다 둬야 될 거냐. 왜냐면 모집단이 규모가 크니까. 근데 이제 성대 같은 경우는 계속 무전공 선발을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열만 나누고 무전공 선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구체화가 되고 난 다음에 보시면 되는 거고, 기자들이나 그러니까 언론은 자꾸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제 각 대학들에 펼쳐질 때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좀 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